알뜰맨, 신택 사고 싶긴 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어제 호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심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심택은 지금 나온 리포트들이 모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로서 나왔습니다. 심택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인데요, 일반 메인보드와는 달리 반도체 칩이 모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판이라고 합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7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97.3% 상회가 되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 45.2% 상승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16% 상회된 부분인데 2분기 연속 컨센서스 대비 깜짝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MASP는 양면 연성회로 기판을 정밀화를 위해서 레이저빔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효과로 고부가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고부가 제품 등에는 FC CSP, MCP, SIP, GDDR6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혹은 사이트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FC CS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와이어 본딩이 아니라 범프를 통해서 뒤집어진 채로 기판과 연결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이라던가 IT 기기에 사용이 되고, 정기적 신호와 이동 경로가 짧고 많은 수의 인풋 아웃풋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밀도 반도체에 대응 가능하다고 합니다. MCP 같은 경우에는 박판 기판 위에 얇은 칩을 여러 개 수직 적층하여서 기존의 CSP 실장 기술을 접목하여서 메모리 용량과 성능을 증가시키고 면적 효율을 극대화시킨 구조라고 하는데요, 주로 스마트폰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P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시스템이나 서브 시스템 연동이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다른 기능의 능동 소자들을 패키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경량, 초소형의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능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는 기판이라고 합니다. 초경량, 초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웨어러블이라던가 IT 기기에 필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이라던가 IT 기기들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SIP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GDDR6입니다. 서버용 기판에 들어가는데요, 콘솔 게임기, 즉 여기서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은 소니의 PS5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엑스박스,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GDDR6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엔비디아 관련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심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택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DDR6에 대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입니다. FC CSP, MCP, SIP, GDDR6의 믹스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18.8%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적이 호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심택 그래픽의 MCP 그리고 GFFR6 매출 증가 및 일회성 이익인 137억 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220%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2.1%, 73.9% 2년 연속 갱신 전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DDR5 전환 시작 등 전체 포트폴리오 믹스 효과와 그리고 평균 공급 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은 2020년도에는 7.5%에서 21년도는 12.5%로 확대가 되고 2022년도에는 17.8%로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5.3%포인트 확대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4천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대인데 이 실적은 PCB 업계에서 심택이 최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2022년도 PC와 서버에서 DDR5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PC와 서버의 전방 교체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DDR5 관련해서 메모리 모듈 PC BOC를 동시에 생산 및 점유율 1위로 최대 수혜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캐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말 신규 구공장 투자로 1,070억 원 캐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5공장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연간 단위로 3에서 400억 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올해 증설 계획은 없으나 23년 상반기 중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는 내후년도 매출을 위한 투자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관련성은 MCP 기판과 GDDR6 기판은 현재 캐시카우 역할과 마켓시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웨어러블 기기향 SRP 모델 기반으로 매출이 견고하게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공장 건설 이후에 22년도 4분기나 23년도부터는 매출을 본격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23년도 하반기부터 하이엔드 제품인 AIP 모델 기판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이유가 중화권 세트 메이커들이 AIP 모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구공장을 신규 건설하고 내년도부터 본격 가동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증권에 있는 리포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승률을 구해보면은 매출액은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6% 상승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안타깝게도 0%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은요, 1분기에서 2분기는 3%, 2분기에서 3분기는 7%,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는 마이너스 2%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 있는 리포트를 가지고 이 목표주가 수정률과 그리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목표주가 수정률은 10%, 그리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주가가 27% 상승할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월 25일 날 2시 42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과 2022년도 PER을 곱하면은 목표 시가총액은 1조 5,584억 원 정도가 나오고, 현재 시가총액이 목표 시가총액보다는 조금 초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시가총액에서 발행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48,925원이 나오는데, 적정 주가보다는 현재 주가인 52,100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DDR5와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심텍이 상승 전망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좋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PR이 2021년도에는 12.83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8.86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PER이 7.76으로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구공장이 신설이 되고 판매량이 영업이익에 찍히게 되는 순간부터 또 심텍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장 증설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실적 컨센서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하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심텍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텍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